지금 국민의힘 내부 반응을 저희가 계속 살펴봤는데 다수 의견, 다수는 대체로 이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인데 최근에 이제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떠나고 있다 이런 언론의 지적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데이터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한국갤럽의 중도층 여론조사였는데 그래서 이제라도 국민의힘 지도부라도 아니면 의원들 좀 무리가 좀 지어서라도 전략을 좀 노선을 좀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어서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분열과 갈등의 서막이 올랐다는 징표거든요. 지금 좀 중도층이 떠나고 있다.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뭘 달리하냐. 그 전에 어떻게 했길래.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의 늪에 빠졌고 윤석열의 늪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늪에 빠졌다는 거는 계엄 선포하고 보니까 국민의힘도 쇼크였거든요. 이거 망했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될 때까지만 해도 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수가 결집을 해서 여론조사 사항에 생각지도 못한 결집 효과가 조사에 반영이 돼서 민주당하고 정당 지지도가 똑같고 윤 대통령이 완전히 급락했던 호감도가 40% 이상 각종 조사들이 이제 나왔거든요. 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윤 대통령 지키자 쪽으로 강성 지지층 이렇게 뭉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예측을 못했다 그 말씀. 그렇죠. 그래서 늪에 빠진 거예요. 소위 말해서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생각지도 못한 지금 물이 들어왔거든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 한 자릿수. 당시 새누리당인가요? 거기 지지율 10% 후반대.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국민의힘도 20%까지 급락을 했다가 지금 민주당보다 앞서는 결과들이 많았죠. 크로스가 났거나 최소한 이제 박빙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극우 폭력 사태들이 또 일어났잖아요. 서부지원 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주장이 탄핵 반대. 그 다음에 서부지법 그 폭력 사태. 그래서 이런 것에 그냥 확 편승해서 집회도 나가고 많이 모이니까 그냥 깜짝 놀라고 지지율 오르고 결집하니까 또 깜짝 놀라고 그래서 윤 대통령 늪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중도층이 떠나거나 다수 국민들에게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거기에 그냥 빠져버린 거고요. 그걸 다시 깜짝 놀라서 중도층 떠났네? 지지율이 이러다가 더 내려가겠네? 라는 이제 징후들이 보이니까, 야, 달리 가자 이러면은, 이렇게 주장을, 이 극우적인 주장, 폭력적인 주장에 편승했던 그런 친윤 중심의 의원들과, 이건 스탠스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치인들과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열의 서막이에요. 분열의 서막이라고 내용적 하셨는데. 분열의 서막이죠. 약간 어정쩡한 지도부 자체도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 윤 대통령 지키는 듯하면서도 또 조기 대선 준비하는 거 아니냐. 방금 그래서 중도층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초창기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렇게 결집할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결국 결집을 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최 전 정무수석께서는 중도층 민심이 지금 여론조사상에서 빠져나가는 여론조사가 지금 사실은 갤럽 조사 정도 하나가 나오고 나머지 여론조사는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데 중도층이 결국은 국민의힘을 등을 돌릴 것이다. 이쪽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조사는 추이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엄 직후에 정당 지지율, 그 다음에 국회에서 탄핵 통과된 이후에,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민주당 지지율과 크로스가 났을 때, 국민의힘이 다시 민주당을 앞섰을 때, 그리고 지금 다시 탄핵 찬성과 반대, 이것이 거의 박빙으로 갔다가 제가 보기에는 한 15, 16% 차이로 탄핵 찬성이 더 높게 이제 나타나는 최근 조사들, MBS 조사라든가 갤럽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연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급락했다가 결집했다가 탄핵 반대, 탄핵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좀 내려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이가 있어요. 이것을 관통하는 거는 극우 폭력적인 주장에 편승한 국민의힘 가지고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제 현 상황으로 봉착이 된 거예요. 근데 헌재 판결이 만약에 인용으로 나잖아요. 예. 그러면 윤 대통령하고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기류로 갈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저하거나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의원들이 또 있죠. 친윤계 중심으로. 그러면은 그게 이제 갈등이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이재명의 늪에 빠졌다는 거는 이렇게 결집한 게 계엄은 계엄이고 대선은 대선이다. 계엄 딱 선포해가지고 쇼크를 딱 먹어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했었는데 이게 회복이 되네? 그거는 반 이재명 정서. 이것이 굉장히 강하고 넓다. 예. 그래서 계엄은 잘못됐지만 대선에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이거에 대한 강력한 반감이 또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왔다. 그래서 지지율 올라왔다. 그래서 그냥 지금도 이재명 대표만 때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통령 선거는 조기 대선 말고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는 총선은 그 정권에 대한 평가가 강력하게 관통하는 거고 대선은 그래서 전망적 투표라 그러거든요. 총선은 회고적 투표, 정권에 대한 판단. 그렇죠. 그런데 조기 대선은 이 두 가지가 섞이는 거예요. 정권에 대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 돼서 조기 대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그 다음에 인물 중심의 선거 경향이 강한 거예요. 예. 대통령 선거. 그래서 전망적 선거 요소가 같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때리는 것만 해. 그럼 거기에 어떤 인물 중심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또 전망적인 투표 행위를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재명의 늪에 빠진 거고 지지율이 결집하고 올라간 것을 윤석열의 늪에 빠지고 이재명의 늪에 빠진 걸로 지금 그 상태로 상당 정도 지금 이 물 들어올 때 노젓자는 식으로 편승해서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후가를 지금 겪게 되는 그런 두 개의 늪에서 이제 지금 어려움을 이제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